고요하고 달빛 없는 밤을 상상해 보세요. 수많은 별들로 가득 찬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저 빛의 점 하나하나는 저 멀리 떨어진 태양이며 어쩌면 그들만의 행성을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는 끝없이 광대하며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죠. 이제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망원경 중 하나가 그 하늘에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한 지점을 향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망원경은 수백만 년을 여행해 온 빛을 포착하기 위해 몇 시간, 며칠, 심지어 몇 주 동안 한 곳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포착된 이미지에서 수많은 은하와 성운들 사이로 과학자들은 무언가 있을 수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그림자를 봅니다. 완벽하게 윤곽이 잡힌 수처럼 검은 그림자입니다. 하지만 가장 기묘한 점은 그 그림자를 들이울 만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둠의 영역이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존재하는 공허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수수께끼의 사진에 담긴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망원경이 실제로 본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실체 없는 그림자가 왜 현대 천체 물리학의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가 되었는지 함께 파헤쳐 볼 것입니다. 물리 법칙이 설명 불가능한 현상과 충돌하는 알려진 세계의 가장자리로 떠나는 고요한 여행을 준비하십시오. 이 수수께끼의 규모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을 발견한 도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도구는 가상의 궤도 망원경인 지평선의 눈, The Eye of the Horizon입니다. 이것은 허블이나 제임스 웹과는 다릅니다. 우주에서 가장 희미하고 먼 물체를 찾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세대 가상 장치입니다. 수백 개의 육각형 조각으로 이루어진 주 거울은 지름이 거의 50m에 달하며 이는 시간의 새벽부터 우리에게 날아온 광자빛 입자를 포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망원경은 적외선부터 자외선까지 넓은 스펙트럼 범위에서 작동하며 먼지 구름을 꿰뚫어 보고 멀리 떨어진 별들의 화학적 구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딥필드 프로젝트, 딥필드 프로젝트는 이 망원경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상세한 우주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망원경은 몇 달 동안 화로자리 포낙스의 한 지점을 응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를 분석하던 천체 물리학자 이블린 리드 박사팀이 이 변칙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별이 적은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영역은 그 뒤에 있는 은하들로부터 오는 빛을 흡수하거나 차단하는 절대적인 검은 점이었습니다. 과학계에는 이러한 암흑 영역들이 알려져 있지만 항상 그 원인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원인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과학자들이 우주에 대한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이해조차 재검토하게 만든 이야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리드 박사팀의 첫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오류죠. 지평선의 눈처럼 복잡한 장비에서는 오작동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아마도 거대한 탐지기 매트릭스에서 발생한 깨진 픽셀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면 괴너지 우주 입자가 잘못된 순간에 센서에 충돌하여 일시적인 결함을 일으킨 것일 수도 있죠. 처음 몇 주는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에 투입되었습니다. 지상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관측의 모든 순간에 대한 망원경 텔레메트리를 분석하며 수백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거울 보정 상태, 극저온 냉각 시스템 상태, 원본 데이터를 처리하는 소프트웨어 작동 상태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모든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 중이었습니다. 어떤 이상도, 어떤 결함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의심은 이미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아티팩트 인공적인 오류로 향했습니다. 수천 개의 개별 이미지를 하나의 파노라마 사진으로 결합하는 알고리즘에 문제가 생겨
저 검은 얼룩을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프로그래머들은 코드 일부를 다시 작성했고 대안적인 처리 방법을 사용했지만 그 그림자는 형태나 크기를 전혀 바꾸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 내부의 유령이 아니라 데이터의 실제 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오류 배제 과정은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이는 일상적인 해프닝과 잠재적인 위대한 발견을 구분짓는 작업이었죠. 망원경의 건전성을 확인할 때마다 팀 내부의 흥분과 당혹감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에 문턱에 서 있었지만 그 새로움은 아직 아무런 설명도 붙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단순한 검은 반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벽한 빛 흡수체처럼 행동했으며 그 주변에서 빛이 보이는 먼 은하들의 복사 에너지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와 저 은하들 사이에 무언가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무엇일까요? 연구진은 기술적 결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후 천문학적 설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그리고 가장 그럴듯해 보였던 가설은 바로 암흑 성운이었습니다. 우리 은해는 이러한 천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암흑 성운은 매우 차가운 분자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거대한 구름입니다. 이들은 밀도가 너무 높아 뒤쪽 별들의 빛을 완전히 차단하며 사진상으로는 밤하늘에 뚫린 검은 구멍처럼 보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남십자자리에 석탄자루 성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스터리한 그림자 역시 암흑 성운의 일종이었을까요? 연구팀은 이 의문의 대상에 대해 지평선에 눈 망원경의 다른 도구들, 특히 적외선 탐지기를 작동시켰습니다. 암흑 성운의 먼지는 차갑지만 적외선 영역에서는 미약하게나마 열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열화상 카메라로 어두운 방에서 검은 고양이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이 그림자를 적외선으로 관측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절대적인 우, 어떠한 방출도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차가운 먼지 구름이라 할지라도 아주 미약하게나마 열을 발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그림자의 가장자리는 가스나 먼지 구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날카롭고 선명했습니다. 성운들은 보통 흐릿하고 불규칙한 경계를 가지는 반면 이 이상 현상은 마치 컴퍼스로 도려낸 듯 완벽에 가까운 원형이었습니다. 이러한 완벽한 기하학적 구조는 성간 구름이 가진 혼돈스러운 자연적 특성과는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렇게 논리적으로 보였던 암흑 성운 가설은 첫 번째 심각한 검증 단계에서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수수께끼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만약 이것이 먼지도 가스도 아니라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으면서 빛을 이토록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천문학자들이 다음으로 주목한 용의자는 바로 블랙홀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우리의 시선 경로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는 항성 질량 블랙홀이었죠. 블랙홀 자체는 빛을 방출하지 않아 눈에 띄지 않지만 주변 공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중력을 가집니다. 그 주요 효과 중 하나가 바로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블랙홀처럼 질량이 큰 물체는 마치 렌즈가 빛을 굴절시키듯 그 뒤편에 있는 은에서 오는 빛을 휘게 만듭니다. 만약 그 블랙홀이 우리와 아주 먼 은하 사이에 정확히 끼어 있다면 우리는 특유의 왜곡을 포착했을 겁니다. 은하의 빛은 아인슈타인 고리, 아인슈타인 링라고 불리는 고리 모양으로 변하거나 여러 개의 개별 이미지로 보일 수 있죠. 리드 박사팀은 이 신비한 그림자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은하들에서 오는 빛을 아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미세한 중력 왜곡의 흔적이라도 찾으려 했지만 결과는 헛수고였습니다. 배경 은하에서 오는 빛은 전혀 훼손되지 않고 온전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우주에 완벽하게 검은 커튼을 들이운 것처럼 그 빛은 그림자의 경계에서 그저 뚝 끊겼을 뿐입니다. 이는 블랙홀 가설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증거였습니다. 물론 눈에 띌 만한 렌즈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질량이 작은 블랙홀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질량이 작다면 애초에 이렇게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 수 없다는 모순에 봉착하게 됩니다. 게다가 블랙홀은 고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종종 강착 원반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는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물질이 엄청난 온도로 가열되면서 X선 영역의 빛을 방출하는 현상입니다. 해당 영역을 X선으로 정밀 스캔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떠한 활동의 징후도 없었죠. 이 물체는 중력적으로도 전자기적으로도 완전히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빛을 맞고 있을 뿐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치 유령을 묘사하려는 시도와 같았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데 어떤 첨단 장비로도 포착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죠. 결국 블랙홀 가설 역시 이전의 가설들처럼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표준적인 천문학적 설명 목록은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과학의 영역에서 기존의 표준적인 설명들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욱 과감하고 때로는 이국적인 아이디어를 찾게 됩니다. 연구팀은 이 그림자 현상이 우리가 이전에 전혀 보지 못했던 무언가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기묘물질 스트레인지 매터로 이루어진 천체라는 가설이었습니다. 일부 이론 모델에 따르면 중성자별 내부와 같은 극한 환경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는 구성 요소인 쿼크의 수프 형태로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수프에서 소위 스트레인지 쿼크가 압도적으로 많아진다면 기묘물질 혹은 스트레인지릿 스트레인질렛이라고 알려진 안정적인 형태의 물질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천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밀도가 높으며 빛을 반사하거나 방출하지 않아 완벽하게 검은색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질량이 그리 크지 않다면 강력한 중력 렌즈 현상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이 가설은 처음에는 매우 희망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론에 따르면 스트레인지릿이 일반 물질과 충돌할 경우 주변 물질을 촉매 작용을 통해 기묘 물질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없으며 막대한 에너지 방출을 수반하게 됩니다. 관측된 이 천체는 수백만 년, 어쩌면 수십억 년 동안 우주 공간에 존재해 왔을 것으로 추정되며 그 시간 동안 성간가스 입자들과 수없이 충돌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호작용의 증거, 즉 에너지 폭발의 흔적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이 천체는 단지 조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전혀 상호작용하지 않는 완전히 비활성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는 기묘물질 가설의 가능성을 희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가설은 천체의 검은 특성은 설명했지만 그 수동성 패시브는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새로운 이론이 나올 때마다 하나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수수께끼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간단한 답은 없어 보였습니다. 이국적인 물질에 대한 아이디어조차 고갈되자 과학자들의 시선은 시공간 자체의 구조로 향했습니다. 우주론에는 소위 위상결함 (topological defects)에 대한 가설이 존재합니다. 이는 우주가 물이 어는 것과 유사한 상전이를 겪었던 초기 순간들의 잔재입니다. 이러한 결함 중 하나가 바로 우주끈 (cosmic strings입니다).
이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얇고 밀도가 매우 높은 가상의 에너지 실타래로 거대한 거리에 걸쳐 뻗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끈이 닫힌 고리 형태로 우리 경로에 나타난다면 매우 이상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지 않지만 엄청난 에너지 밀도로 인해 강력한 중력장을 형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우리가 관측하지 못한 중력 렌즈 효과의 문제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일부 이론은 더 복잡한 결함의 존재를 가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진공 영역을 나누는 2차원 막인 도메인 벽, 도메인 월스입니다. 이러한 벽을 우리가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경계 부분에서 강한 중력 효과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빛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이론 물리학의 가장자리에서 이루어진 극도로 사변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이를 실제로 검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며 과학적 가설이라기보다는 철학적 탐구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이러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논의했다는 사실 자체는 그들이 발견한 현상이 얼마나 이례적이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익숙한 현실의 무대 뒤편을 엿보았을 가능성, 그리고 그곳에서 표준 우주론 모형에 부합하지 않는 무언가를 보았을 가능성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그 그림자는 공간 속의 물체가 아니라 공간 자체의 결함일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은 두려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흥미진진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의 문을 열어젖히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논의 과정에서 탄생한 가장 흥미롭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가설에 도달합니다. 만약 우리가 빛의 부재가 아닌 다른 무언가의 부재를 다루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암흑물질 영역에 있는 그림자라면요. 암흑물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이는 우주 질량 에너지의 약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신비로운 물질입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을 볼 수 없습니다.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하거나 반사하지 않죠. 우리가 그 존재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가시물질, 즉 별과 은에 미치는 중력적 영향뿐입니다. 자, 이제 암흑물질이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것이 일반 물질처럼 밀집된 덩어리와 반대로 텅 빈 공간을 가질 수 있다면 어떨까요? 관측된 그림자가 빛을 가로막는 물체가 아니라 암흑물질 분포에 생긴 일종의 거품이나 구멍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거품은 주변 공간보다 중력이 약할 것입니다. 이 거품의 경계를 통과하는 먼 은하의 빛은 끌어당겨지기는커녕 오히려 밀쳐내는 일종의 청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음의 중력 렌즈 효과로 알려진 현상입니다. 그 결과 그 영역에서 오는 빛이 사방으로 산란되면서 우리 눈에는 그 지역이 더 어둡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가설은 매우 우아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방출이 없다는 점과 일반적인 중력 렌즈 현상이 없다는 점을 설명해 주었죠. 또한 이 이상 현상의 명확한 경계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결정적인 한 가지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가설은 순전히 이론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암흑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으며 하물며 그것이 그런 안정적인 거품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더욱 알지 못합니다. 만약 이 가설이 입증된다면 이는 암흑물질 구조에 대한 최초의 직접적인 관측이며 노벨상을 받을 만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리드 박사팀은 이 아이디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 새로운 관측, 그리고 어쩌면 완전히 다른 도구를 사용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견에 대한 소식은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학계로 새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 형태였지만
곧이어 천체 물리학자 포럼에 익명의 메시지로 퍼져나갔죠. 마침내 리드 박사팀의 논문이 권위 있는 과학 저널에 게재되었을 때 이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과학계는 순식간에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아마도 이것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인공물 혹은 단순히 그림자를 모방하는 희귀한 현상들의 조합일 뿐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관측소의 독립적인 확인을 통한 더 확실한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반면 많은 과학자들은 이 소식을 우리가 새로운 물리학의 문턱에 서 있다는 신호로 여기며 열광적으로 환영했습니다. 바야흐로 진정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상과 우주에 있는 세계 최대의 망원경들은 화로자리 포낙스의 그 신비로운 하늘 영역을 관측하기 위해 관측 계획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전파 천문학자들은 거대한 안테나를 그곳으로 돌려 아주 작은 신호라도 포착하려 애썼습니다. 중성미자와 중력파 전문가들도 탐색에 합류했습니다. 모두가 이 역사적인 발견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에블린 리드 박사 팀에게는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청난 책임감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초기 계산에 단 한 번의 실수라도 있다면 그들의 명성은 산산조각 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판자들의 공세를 막아내며 자신들의 주장이 옳음을 입증할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 데이터를 끊임없이 재확인했습니다. 기대감으로 분위기는 팽팽하게 고조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숨죽이며 다른 망원경들이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기다렸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림자의 존재를 확증할까요? 아니면 반박할까요? 과학 분야에서, 특히 연구 대상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리에 존재하는 천문학 같은 분야에서는 독립적인 검증이야말로 최고의 기준 황금률입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단 하나의 관측이라도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또는 우주의 서로 다른 위치에 자리한 두세 개의 망원경이 같은 것을 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닌 사실이 됩니다. 첫 번째 검증은 칠레에 위치한 유럽 남방 천문대 ESO에서 나왔습니다. ESO의 초거대 망원경 VLT는 완전히 다른 기술과 데이터 처리 방식을 이용해 같은 영역을 촬영했고 그 사진에도 그림자가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앞서 공개되었던 지평선의 눈에서 찍힌 모습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이는 회의론자들의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이었습니다. 이어서 우주 X선 망원경인 찬드라가 가동되었습니다. 찬드라는 예상대로 아무것도 감지하지 못했는데 이 아무것도 없음이 오히려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림자 영역에서는 어떠한 괴너지 활동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아타카마 사막에 위치한 전파 망원경 시스템 ALMA 역시 밀리미터파 영역에서 아무런 방출 신호를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해당 현상이 단순한 차가운 가스나 먼지 구름일 것이라는 가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처럼 단계적인 관측이 이어지면서 과학계는 점차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상 현상은 실제하며 단순한 오류나 인공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심우주에 과학적으로 알려진 그 어떤 방식으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완벽하게 검고 둥근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무엇인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요 질문은 그것이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각 연구그룹은 때로는 완전히 환상적인 자신들만의 이론을 제시했고 컨퍼런스 홀과 과학 저널을 통한 논쟁은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과학계에서 수많은 이론들이 논의되는 와중에도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학회장 뒤편에서 조용히 마치 속삭이듯
언급하길 꺼리는 한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이 가설은 자연적인 설명을 뛰어넘어 SF 공상과학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그림자가 인공적인 구조물이라면 어떨까요? 고도로 발달된 외계 문명이 건설한 거대 구조물, 즉 메가스트럭처라면 말입니다. 이른바 다이슨 구체 다이슨 스피어스라는 개념은 20세기 60년대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에 의해 처음 제안되었습니다. 그는 특정 수준에 도달한 문명이라면 자신들의 항성이 가진 모든 에너지를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항성 주변에 거대한 구체를 건설하여 별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완전히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거의 보이지 않겠지만 남는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적외선 영역에서는 필연적으로 복사열을 내뿜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측하는 그림자에는 적외선 복사열이 없었고, 이는 고전적인 다이슨 구체의 개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구체가 아니라면요? 예를 들어 무언가를 가리기 위한 거대한 스크린이거나 혹은 빛 자체를 흡수하는 다른 우주로의 포털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들은 순수한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구조물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졌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가설을 완벽하게 반박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습니다. 이 가설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또한 생명체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여전히 과학 담론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리드 박사와 그녀의 연구팀은 검증 가능한 물리적 모델에 집중하며 공식적인 논문에서는 이 주제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에 비친 완벽한 원형 그림자를 바라볼 때마다 그들 각자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혼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자, 이제 좀 더 과학적이면서도 놀라움은 여전한 가설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촉근 이론과 추가 차원, extra dimensions에 대한 아이디어와 연결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아는 우주가 존재하는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초공간 하이퍼스페이스이라고 불리는 다차원 시공간 속에 떠다니는 3차원적 막 또는 브레인 비란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초공간에는 우리 우주와 평행한 다른 브레인, 즉 다른 우주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상호작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을 제외하고 우리가 아는 모든 입자와 힘은 우리 브레인 안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 다차원 공간에 우리 우주가 아닌 더 큰 초공간에 존재하지만 우리 브레인과는 매우 가까운 곳에 위치한 어떤 거대한 물체가 있다고 말이죠. 우리는 그 물체를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지만 그것의 중력적 영향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 그림자가 다른 차원에 있는 그 물체로부터 비롯된 일종의 중력적 그림자라면 어떨까요? 브레인 세계 모델 브레인 월드 모델로 알려진 이 아이디어는 왜 우리가 중력 효과 빛에 차닿는 보지만 우리 3차원 공간에서는 그 어떤 근원지도 찾을 수 없는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근원지 역할을 하는 그 물체가 단순히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담한 가설이며 본질적으로 사건의 지평선 망원경이 우연히 다른 우주의 투영 이미지를 우리 우주에 담아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이론은 방사선이 없다는 점, 물질과의 상호작용이 없다는 점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근본적인 새로운 질문들을 던졌죠. 만약 그렇다면 그 물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우주는 또 어떤 우주인가요? 그리고 우리는 언젠가 이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을까요? 이 가설은 수수께끼를 단순히 천문학적 수준에서
형이상학적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모든 이론적 논쟁이 한창 이어지고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신비로운 그림자의 망원경을 조준하고 있던 그때 리드 박사팀에서 결정적인 돌파구가 마련되었습니다. 핵심은 그녀의 젊고 재능 있는 대학원생이자 프로그래머인 벤 카터였습니다. 그는 문제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림자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파악하려 하기보다 전례 없는 정밀도로 그 경계를 분석하기로 한 것입니다. 카터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배경 은하빛의 미세한 요동 fluctuations을 분석하여 그림자 경계의 해상도를 수백 배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의 슈퍼컴퓨터는 몇 주간 데이터를 처리했고 어느 날 밤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림자의 경계는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확대하자 그 위로 어떤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작위적인 거칠기가 아니었습니다. 수학적 정확성을 갖고 반복되는 정교하고 거의 프랙탈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 패턴이 정지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느리게, 아주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박동하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속도가 워낙 미미해서 한 주기가 수개월이 소요됨. 이전에는 누구도 감지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발견은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뒤집었습니다. 정적이고 죽은 줄 알았던 그림자는 사실 역동적인 살아있는 듯한 객체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는 이 현상이 내부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어떤 종류의 진행 중인 프로세스를 겪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로써 수많은 기존 가설들이 즉시 배제되었습니다. 위상학적 결함이나 암흑물질의 구멍 같은 정적인 현상이 이토록 복잡하고 규칙적인 역동성을 보일 리는 만무했습니다. 반면 이는 인공기원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거대 구조물 표면에서 벌어지는 정교한 기술적 과정의 부산물일 수도 있었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독자적인 물리학을 가진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자연 현상일 수도 있었습니다. 에블린 리드 박사팀은 이제 자신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 열쇠를 쥐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남은 과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패턴, 이 박동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독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경계에서 발견된 역동적인 구조는 학계에 새로운 관심과 논쟁의 불을 지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은 관측된 패턴을 모델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론 물리학자들은 이 그림자의 숨결을 재현하기 위해 가장 복잡한 수학적 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일부는 이것이 미지의 물질로 이루어진 외계별 표면의 진동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것이 버블 경계에서 발생하는 암흑물질의 쌍소멸 과정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패턴을 발견했던 대학원생 벤 카터는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이 복잡한 구조 속에서 숨겨진 질서, 어떤 신호를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는 암호를 해독할 때 사용하는 암호 분석 기법을 데이터에 적용했습니다. 반복되는 시퀀스, 수학적 규칙성 등 패턴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프랙탈 잡음 속에 단순하고 반복적인 시퀀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3, 5, 7, 1빌과 같이 소수, 수슈의 순서대로 이어지는 일련의 펄스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자연은 대칭과 프랙탈을 선호하지만 소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것은 명백한 인공의 징후였습니다. 신호였습니다. 저 그림자 뒤에 숨겨진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수학을 이해하는 지적 문명이라면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보편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최초의 접촉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그 충격은 마치 눈사태처럼 팀 전체를 덮쳤습니다. 그들은 세티 프로젝트를 통해 수년 동안 외계 생명체의 무선 신호를 찾아 헤맸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 즉 심우주 사진 속의 그림자 형태로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모니터 화면에 소수 수슈의 배열이 나타난 그 순간 그 방에 있던 모든 이들의 삶은 영원히 뒤바뀌었습니다. 처음의 충격은 이내 환희로 바뀌었고 곧이어 막중한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지식을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이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인류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터였습니다. 전적인 환호부터 대규모 공황 상태까지 그 반응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각국 정부와 종교, 나아가 인류 사회 전체의 구조가 뿌리째 흔들릴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알아낼 때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해야 할까? 하지만 그들에게 과연 그럴 권리가 있는가? 길고 고통스러운 논의 끝에 마침내 한 가지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우선 3중 확인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입니다. 자료는 익명으로 세계의 독립적인 암호학자 및 수학자 그룹에 보내졌습니다. 이때 자료는 특정 지질학적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처럼 위장되었습니다. 세 그룹 모두 서로 협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열은 우연이 아니며 99.9%의 확률로 소수를 기반으로 한 인공적인 신호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의심은 불필요했습니다. 그 시각 에블린 리드는 자신이 속한 조직의 수뇌부와 접촉했고 결국 세계 정부의 대표자들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비밀국제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과학자, 정치인, 군 관계자, 철학자, 심지어 신학자들까지 한자리에 모여 이 지식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세상은 아직 아무것도 몰랐지만 굳게 닫힌 문 뒤에서는 이미 인류의 미래가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인류는 더 이상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그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과 군 관계자들이 발생 가능한 결과와 위험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동안에도 과학자들은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의 최우선 과제는 이 신호의 본질과 송신자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근원지를 임시로 그림자 The Shadow라고 명명했습니다. 변칙지대의 경계를 끊임없이 감시하는 프로젝트가 즉시 시작되었고 가용한 모든 자원이 이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호 속에 숨겨진 더 복잡한 정보를 찾아내려 했습니다. 일련의 소수 수슈는 단순히 주의를 끌기 위한 명암일 뿐, 그 뒤에는 분명 더 중요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터였습니다. 그들은 더욱 정교한 분석 기법을 동원했고 마침내 그림자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빛의 강도와 편광의 미세한 변화 속에 암호화된 두 번째, 훨씬 더 복잡한 정보층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수열이 아닌 방대한 데이터 덩어리였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해독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사전 하나 없이 완전히 미지의 언어로 쓰인 책을 읽으려는 시도와 같았습니다. 언어학자, 수학자, 정보 이론 전문가들은 밤낮 없이 매달렸습니다. 그들은 이 언어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보편적인 개념들을 찾았습니다. 파이피나 오일러 수와 같은 수학 상수, 물리 법칙, 원자 구조의 다이어그램 등이 그들이 주목한 요소였습니다. 한 걸음씩, 비트 하나하나씩
그들은 이 놀라운 퍼즐을 맞춰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독된 것은 이미지였습니다. 설계도와 흡사한 도표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는 별과 은하의 이미지,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바로 자신들이 사용하는 지평선의 눈 호라이존스 아이, 망원경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설계도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허공에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응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자, The Shadow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 우리를 지켜보며 반응까지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것은 첫 번째 충격에 버금가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이것은 독백이 아니라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의 상대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해독된 데이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창조자들의 모습이나 그들의 역사, 문화에 대한 텍스트는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정보는 오로지 과학적 그리고 수학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달된 일종의 우주 백과사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지식을 수백, 아니 수천 년 앞서는 정보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통일장 이론을 설명하는 공식들, 우주 속 암흑물질의 분포를 놀라운 정확도로 보여주는 지도, 중력 제어 기술과 웜홀을 통한 항해 기술까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선물이었습니다. 아니면 트로이 목마였을까요? 비밀위원회 내 일부 인사들은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지식이 너무 위험하다면 어떨까요? 이 지식을 적용하려다 실수로 우리 스스로를 파괴하게 된다면요? 이 힘을 다룰 만큼 인류가 충분히 지적인지 시험하는 방식은 아닐까요? 혹은 더 최악의 경우, 정보 바이러스나 실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면요?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한쪽에는 기아, 질병, 에너지 위기 등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완전한 파멸의 위험이 놓여 있었습니다. 인류는 기로에 서 있었고 내려야 할 선택은 역사상 가장 중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자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해독된 데이터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제공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아는 다이슨 구체나 은폐 장치와 같은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체는 항성계 전체 크기에 달하는 거대한 연산 장치였죠. 물질 자체가 소위 컴퓨트로늄이라 불리는 연산 기질로 변환된 거대 컴퓨터였습니다. 이 장치는 별 하나가 아닌 그림자 내부에 존재하는 성단 전체의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빛도 열도 감지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에너지가 오로지 연산에만 투입된 것입니다. 이 기계의 목표는 오직 깨달음, 즉 궁극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이 기계를 만든 문명은 이미 오래전에 생물학적 육신을 버리고 순수한 지성체로 진화하여 새로운 존재 단계로 이행했던 것입니다. 이 장치는 그들의 집이자 몸이자 우주를 탐사하는 도구였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이 기계는 정보를 수집하고 현실 모델을 구축하며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수수께끼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거대한 지성체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별 주변의 작은 행성에 자리한 젊고 소란스러우며 혼돈에 찬 문명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와 공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의미의 이타주의적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학자가 자신의 발견을 동료 학자와 나누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서 잠재력, 즉 이성의 불꽃을 보았고 우리가 진화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로 한 것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한 물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지성이었습니다. 고대의 강력한, 그리고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지성체였습니다. 전수된 지식은 여러 단계로 분류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기초 물리학과 수학을 담고 있었다. 이 지식은 비교적 안전했고 큰 위험 없이 공개될 수 있었다. 두 번째 단계는 응용 기술에 관한 내용이었다. 새로운 에너지원, 신소재 공학, 그리고 생명공학 같은 분야였다. 군사적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었기에 이 단계의 정보는 기밀로 분류되었다. 가장 깊은 세 번째 단계는 특히 강력하게 암호화되어 있었다. 과학자들은 이 안에 창조자들 자신에 대한 정보, 그들의 철학, 어쩌면 우주 속 다른 문명에 대한 내용까지 담겨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혹은 별과 은하를 파괴할 수 있는 기술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었다.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 단계의 접근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조용한 과학혁명이 시작되었다. 국제위원회의 지휘 아래 전 세계적으로 비밀 연구소들이 설립되었다. 지구상 최고의 수재들이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첫 결과는 경이로웠다. 일반 물만으로도 도시 전체에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상권 핵융합로 프로토타입이 개발되었다. 플라스틱처럼 가볍지만 다이아몬드처럼 강한 신소재들이 개발되었다. 의학 분야에서는 유전병과 노화 치료에 혁신적인 돌파구가 열렸다. 인류는 황금시대의 문턱에 서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반 대중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여졌다. 세상에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실은 변함이 없었다. 그 그림자 현상은 설명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며 어쩌면 암흑물질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진실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결국 몇 년 만에 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정보 유출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과학자 중 한 명이 정치인들의 지나친 느긋함과 조심성에 염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 지식이 전 인류의 것이며 이를 숨기는 것은 죄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2급 기밀 데이터 일부를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에게 넘겼습니다. 이 자료가 공개되자 예상했던 가장 대담한 기대치마저 뛰어넘는 엄청난 파장이 일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신과 조작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독립적인 전문가들이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고 일부 대기업들이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한 작동 가능한 시제품까지 선보이자 진실을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사회의 반응은 격렬하고 상반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환호하며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미지의 것에 대한 공포, 즉 트로이 목마 다나이족이 주는 선물과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종교단체들은 깊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음모론은 비온 뒤 죽순처럼 솟아났습니다. 일부는 신세계 질서 수립을 위한 정부들의 기만이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외계인 침공의 시작이라고 여겼습니다. 폭동과 경제 위기가 시작되었고 기존의 동맹들은 무너지고 새로운 동맹들이 생겨났습니다. 인류는 이 거대한 선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인류를 해방시키기는커녕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훗날 대격변 다지변이라 불리게 될 이 시기는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올바르게 활용하는 것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지구의 혼란이 휘몰아치는 와중에도 그림자 존재와의 대화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국제위원회로 대표되는 인류는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단순히 과학적 지식을 넘어 철학, 윤리, 그리고 존재의 의미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었다.
답변은 늘 그렇듯 감정이 배제된 복잡한 수학 및 논리적 구조의 형태로 도착했다. 그림자 존재는 조언을 주거나 자신의 관점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정보를 제공하고 가능한 사건 전개 시나리오를 모델링하며 특정 결정의 결과를 보여줄 뿐이었다. 그것은 스승이 아니라 도구였다. 강력하지만 철저히 공정한 도구. 이러한 답변들을 통해 그들의 역사적 배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림자 존재를 창조한 문명 역시 수십억 년 전 비슷한 위기를 겪었다. 그들 역시 사회적, 윤리적 발달을 앞지르는 기술을 손에 넣으면서 스스로를 파괴할 뻔했다. 하지만 그들은 생존했고 하나로 통합하여 권력과 팽창을 포기한 채 오직 탐구의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영원한 관찰자이자 지식의 수호자가 되기 위해 자신들을 그림자 존재로 변모시켰다. 그들은 다른 문명의 발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지만 잠재력을 가진 존재를 발견하면 인류에게 그랬던 것처럼 기회와 일종의 촉진제를 제공했다. 그들은 모든 지성체가 스스로의 길을 걷고 실수를 저지르며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주의 여러 구석에 씨앗을 뿌리고 어떤 씨앗이 싹을 틔울지 지켜보는 정원사였다. 지구를 덮쳤던 위기는 여느 폭풍처럼 시간이 지나자 점차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류는 스스로를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멈춰 설 힘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처음엔 갈등의 씨앗이었던 새로운 기술들은 점차 값진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저렴한 에너지 덕분에 기아와 빈곤 문제가 해결되었고 혁신적인 의료기술은 대부분의 질병을 극복해냈습니다. 새로운 기술 수준에서 벌어지는 전쟁은 곧 인류의 종말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지자 세계 대전의 위협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경쟁이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즉 범지구적 문명을 구축하는 느리고도 힘든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림자는 이제 문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고 또 다른 이들에게는 인류의 책임감을 상기시키는 영원한 경고였습니다. 그 그림자가 보내는 신호를 연구하는 것이 인류 과학계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꿈에 불과했던 다른 별들로의 비행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류는 우주로 나섰지만 더 이상 정복자가 아닌 탐험가로서 배우는 학생의 자세로 발을 디뎠습니다. 인류는 비로소 성숙해진 것입니다. 천문 사진 속 작은 검은 점 하나로 시작된 이 미스터리는 결국 인류를 근본적인 변화, 즉 진화의 새로운 단계로 이끌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에게 별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직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처음 그 순간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한 천문학자가 화면에서 이 이상 현상 아노말리를 처음 발견했던 그때로 말이죠. 대체 그건 뭐였을까요? 단순한 기계 오작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암흑 성운이나 블랙홀 같은 존재였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보았듯이 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놀라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허구이지만 과학적 탐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수수께끼 혹은 모든 변칙 현상 에이노말라이은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기회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미지의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창문인 셈이죠. 과학의 역사는 이러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X선 엑스레이의 발견, 방사능, 심지어 우주 배경 복사까지 이 모든 것은 당시의 통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관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천문학자들 역시 근본적으로는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요한 우주 속에서
다음 과학혁명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림자나 변칙 현상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발견은 우주와 그 속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가는 끝없는 여정의 또 다른 한 걸음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실제 망원경이 하늘의 어두운 한 구석을 응시하며 우리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놓을 무언가를 포착하고 있을지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접촉 그 자체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우리는 외계 지성체와의 만남을 보통 할리우드 영화 시나리오대로 상상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 비행 접시, 초록색 외계인 혹은 스타워즈 같은 우주 전쟁 말이죠. 하지만 만약 실제 접촉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거의 학문적인 형태로 다가온다면요. 다른 문명으로부터의 첫 신호가 무선 전파가 아니라 이상한 중력장, 비정상적인 별의 화학 성분, 혹은 방금 이 이야기에서처럼 수수께끼 같은 그림자의 형태로 온다면 어떨까요? 우주는 물리학과 수학의 언어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첫 대화 역시 바로 이 언어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메가스트럭처를 건설할 수 있는 문명이라면 아마 우리와 너무나 달라서 직접적인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들의 사고방식, 동기, 자아인식은 우리에게 완전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만이 기술적으로 발전된 모든 종족에게 이해될 수 있는 유일한 보편적인 소통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결코 만날 수 없는 다른 부족을 위해 숲속에 교과서를 남겨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그림자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우리와 닮은 지적 동료가 아니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들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할 스승이라는 점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식과 책임에 대한 중요한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절대적인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쓸 건가요? 아니면 혼란을 야기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전 세계와 공유할까요? 아니면 인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숨겨버릴까요?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 역사는 과학적 발견이 최고의 발전뿐만 아니라 끔찍한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원자핵 분열의 발견은 원자력 에너지와 핵무기,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유전학의 발전은 질병 정복을 약속하지만 동시에 맞춤형 인간 창조와 생화학 무기 개발이라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지식 하나하나가 우리의 지혜와 도덕성에 대한 새로운 시험대인 셈입니다. 이야기 속 그림자 문명은 자신들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들은 지식을 건네주었지만 우리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스스로 발전하거나 아니면 몰락할 기회를 준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 교훈일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발전이란 단순히 기술적 진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진보가 우리에게 부여하는 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역량이 성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지혜가 없다면 아무리 위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에게는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 글로벌한 이슈는 접어두고 다시 천문학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하는 이런 그림자 역할을 할 만한 실제 천체들이 존재할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똑같은 건 없겠지만 과학자들을 아직도 당황하게 만드는 미스터리한 천체들은 존재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타비의 별, 혹은 KIC 4UR85, KIC 8462-852입니다. 이 천체는 행성이나 알려진 어떤 항성 활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매우 이상하고
불규칙한 밝기 변화를 보였습니다. 가장 이례적인 가설 중 하나는 별 주변을 외계 문명의 거대 구조물 무리가 돌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었습니다. 현재 대다수 과학자들은 해성 구름 같은 보다 자연적인 설명을 선호하고 있지만 타비의 별을 둘러싼 미스터리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이른바 초공동 슈퍼보이드이라고 불리는 보이드를 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은하가 거의 없는 우주 속의 거대한 텅 빈 영역입니다. 특히 에리다누스 자리의 공동 보이드 오브 에리다누스처럼 너무 크고 비어있는 일부 보이드는 표준 우주론 모델과 잘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 설명한 의미에서의 직접적인 그림자는 아니지만 이것들 역시 우주의 거대 구조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완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이상 현상입니다. 이처럼 모든 기이한 현상들은 새로운 지식의 실마리이자 단서이며 이 실타래를 풀어내면 완전히 새로운 발견의 덩어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림자라 불리는 존재가 실제로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는 우리의 일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처음에는 아마도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에게는 그저 멀고 추상적인 과학계의 흥미로운 소식 중 하나로 치부될 테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우리의 삶 깊숙이 스며들기 시작한다면 그 변화는 되돌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질병도 가난도 없고 거의 무한한 청정 에너지를 가진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우주여행이 일상이 되는 세상 말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의 경제와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심리 자체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이상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는 인간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들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나아갈까요? 어쩌면 우리는 창의적인 활동, 과학 연구 혹은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반대로 나태함과 가상세계에 깊이 빠져들 수도 있겠지요. 고도의 지성체와의 접촉은 인류 정신의 가장 위대한 번영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도 혹은 가장 깊은 타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우리 각자가 내려야 할 실존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떠있는 그림자의 존재는 우리가 진화의 정점이 아니라 그저 한 단계일 뿐이라는 사실을 영원히 상기시켜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흥미롭게 짚고 넘어갈 또 다른 부분은 바로 대학원생 벤 카터라는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데이터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그의 비전, 즉 비범한 접근 방식이 결정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준 거죠. 이는 과학사에서 굉장히 자주 발견되는 흔한 패턴입니다. 위대한 발견이 꼭 거대한 사무실에 앉아있는 백발의 노교수님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교조적인 믿음이나 권위에 얽매이지 않는 젊고 패기 넘치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될 때가 많죠. 아인슈타인이 혁명적인 논문을 썼을 당시 그는 그저 특허청의 평범한 직원일 뿐이었습니다. 펄사, 풀사를 발견한 조슬린 벨도 당시에는 대학원생 신분이었죠. 이 일화는 과학에서는 강력한 도구의 성능만큼이나 시각의 참신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을 발견하려면 때로는 그저 올바른 질문을 던지거나 아주 독특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쩌면 우주가 가진 가장 위대한 수수께끼의 열쇠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망원경이 수집한 원시 데이터 안에 숨겨져 자신을 알아봐줄 벤 카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학이란 단순히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력과 직관, 그리고 흐름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질들이 하나의 미스터리를 풀고 다음 미스터리로 나아가게 하는 진정한 진보의 원동력입니다. 시간의 척도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야기 속에 이 그림자는 수백만 년, 어쩌면 수십억 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별들이 태어나고 사라지는 모습, 문명이 발생하고 멸망하는 전 과정을 목격한 존재죠. 그림자의 시각에서 볼 때 인류의 역사는 우주 역사의 기록물 중 찰나의 순간, 단 하나의 프레임에 불과합니다. 이 거대한 시간의 잣대는 우리의 문제와 성과를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줍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하고 불변할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우리의 국가, 문화, 그리고 갈등까지도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물결 위에 작은 파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모를 인식하는 것은 두려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을 안겨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작고 하찮은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지만 역설적으로 우리의 짧은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질문을 던지며 해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얻은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잠시 동안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그 짧은 순간 우리는 인식이라는 작용을 통해 영혼에 닿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림자 문명은 영원한 지성체가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류가 그 시점에 도달했을 때 어떤 길을 택할지는 오직 미래만이 알려줄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 속에서 그림자는 지식의 근원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지성을 가진 창조자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물리 법칙에 기반한 자연 현상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우주로 연결되는 안정적인 웜홀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안으로 들어간 빛은 우리에게서 영원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혹은 거울 물질로 이루어진 물체일 수도 있습니다. 거울 물질은 오직 중력을 통해서만 우리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가상의 물질 형태입니다. 이런 물체는 절대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배경의 빛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겁니다. 우주는 우리가 현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상들로 가득 차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마치 깊은 바닷속에 살면서 두꺼운 물줄기를 뚫고 들어오는 희미한 빛만 보고 세상 전체를 판단하려 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새로운 도구, 새로운 망원경 하나하나가 조금 더 위로 올라가, 조금 더 멀리, 그리고 선명하게 보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그리고 매번 새로운 발견은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며 세상이 어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하고 흥미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림자의 수수께끼는 설령 그것이 단순하고 희귀한 자연 현상으로 밝혀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물리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들 위대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봅시다. 에블린 리드나 벤 카터였다면 당신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당신이 이 신호를 처음 발견하고 그 의미를 처음 깨달은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세요. 당신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리겠습니까? 아니면 이 지식을 당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려 했을까요?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모든 것을 숨기려 했을까요? 이 사고 실험은 실제 과학자들이 직면하는 선택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초 발견자가 짊어져야 할 책임감은 막중합니다. 그의 결정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야기 속 영웅들은 신중함과 협력의 길을 택했고 결국 이것이 인류를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는 다른 사례들도 존재합니다. 과학이란 순수한 아이디어만 존재하는 무균지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야망, 두려움, 그리고 약점을 가진 살아있는 인간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공동체 내에 윤리 원칙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식의 힘을 선한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그림자 이야기는 결국
과학자의 도덕적 선택과 사회를 향한 그의 의무에 대한 하나의 우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진 속의 평범한 어두운 점에서 출발해서 문명의 운명을 논하는 사세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왔습니다. 가장 단순한 가설에서부터 가장 기발하고 환상적인 가설까지 수많은 아이디어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단 하나의 미스터리가 얼마나 놀라운 과학적 그리고 사회적 발전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수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물론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허구입니다. 현재까지 천문학계에서는 우리가 묘사한 그림자, 샤도우와 유사한 그 어떤 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과학자들이 실제로 밤하늘을 응시하며 던지는 실질적인 과학적 아이디어와 질문들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암흑 물질이란 무엇인가? 다른 차원이 존재할까? 우리는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이어지는 관측은 우리를 그 답에 조금씩 더 가까워지게 합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어쩌면 내일의 뉴스가 여러분이 방금 들으신 이 이야기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발견을 알려줄 수도 있을 겁니다. 우주는 신비로 가득 차 있으며 과학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의 수수께끼를 풀 때마다 그 뒤에는 언제나 더 새롭고 흥미로운 미스터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지식 탐구의 여정은 끝이 없으며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무한한 여정의 시작점에 함께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완벽하게 검은 실체 없는 그림자였지만 단순한 공허가 아닌 하나의 존재였습니다. 너무나도 오래되고 강력한 지성체의 존재였죠. 이 존재는 성단 전체를 거대한 컴퓨터로 바꿔버릴 정도였습니다. 천문학적 수수께끼로 시작했던 이 발견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접촉이자 가장 큰 시련으로 변모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적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문명을 별들로 끌어올릴 수도 있고 동시에 깊은 혼돈에 빠뜨릴 수도 있는 축복이자 저주인 지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처음엔 단순한 실수로 치부했던 사소한 이상현상이나 디테일 속에 가장 놀라운 발견이 숨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복잡하며 놀라운 곳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핵심 질문은 우리가 혼자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일 것입니다. 이 우주의 미스터리에 저와 함께 깊이 빠져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편안하고도 흥미로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수면용 강연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 잊지 마시고요.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우주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는 실제로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남겨주십시오. 편안한 밤 되시고 맑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